오호, 이럴 수가. 오늘 그러면 6단원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사뭇 다른 그 느낌. 다른 데서 이 강좌를 딱 요 내용을 설명하고 나면 애들이 표정이 안색이 좀 굳어져요. 낯빛이 어두워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왜 이럴까 고민하게 만들었었는데, 아, 여러분은 포커 페이스군요. 숨기고 있는 거군요. 내지는 연기를 굉장히 잘하거나 표정들이 꽤 긍정적인데, 그렇다면 뭐 예 갑니다. 안반응으로. 안반응도 우리가 개요를 살펴볼까요? 얘는 장소 어디야? 스트로마. 우리가 전화 걸면 항상 물어보는 거 어디야? 부터 물어보죠. 너 어디야? 엄마 어디야? 아빠 어디야? 이런 거. 친구 전화해서 거의 대부분 천만이 너 어디야? 지금 어디야? 너 뭐해? 뭐 이런 거잖아. 거기서 이렇게 안 물어요. 잘 있니? 그러니까 하이 내지는 안녕 뭐 이렇게 안 묻고 너 어디야? 너 뭐해? 뭐 이렇게. 우리식 인사는 너 어디야야. 너 어디야? 그 얘기는 너 어디에 있든 지금 잘 있는 거지를 상징하나 봐요. 너 어디야? 왜 그렇게 어딘지를 물어보는 걸까요? 자, 스트로마라는 장소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많이 물어보는 장소. 두 번째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설명할 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어떻게 된 거냐면 명반응의 산물. 명반응의 산물은 두 가지야. ATP랑 나드프. 이것을 이용하여 이 두 가지를 이용하여 CO2로부터 포도당 합성하는 거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슨 회로가 나타나냐면 켈빈 회로가 있는데 왜 켈빈 회로라고 하겠어? 당연히 켈빈이 밝혔으니까. 켈빈이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탔어요. 왜? 회로를 찾아내서. 이 켈빈 회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어떻게 해야 노벨상을 탈 수 있는지도 감이 올 거예요. 노가다를 뛰어야 한다. 굉장히 지치지 않는 그 열정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순진해야 돼. 그게 사실이에요. 너무 생각이 많은 애들, 왜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막 자기한테 유리한 거 찾고 그러다가 쉽게 손 놓는 애들보다는 이렇게 이제 뭔가 묵묵히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일을 저지른다. 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무대포 정신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켈빈의 실험은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시험에 이제 나올 때 비중이 좀 커집니다. 실험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뭘 가지고 했냐면은 켈빈이 이 실험을 한다는 것의 목적은 간단히 말해서 이 과정을 지금 구체적으로 밝혀내겠다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어디에 무엇이 중간산물로 만들어졌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 켈빈의 실험 대상은 누구였느냐? 클로렐라죠. 이 클로렐라는 노래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이 노래를 한번 배워봅시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그 노래가 있어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그 노래의 클로렐라. 왜냐면 렐라가 비슷하기 때문에. 신데렐라, 클로렐라는 녹조류, 원생생물이고요. 영역소 A, B와 셀룰로스를 발견해서 육상식물의 조상으로 여겨진대요. 지금 노래 가사에 들어간 게 많죠? 녹조류, 원생생물, 영역소 A, B, 셀룰로스, 육상식물의 조상. 근데 여기서 육상이라는 말을 빼도 돼요. 식물의 조상으로 여겨진대요. 식물 조상으로 여겨진대요. 그러면 이게 소위 의문이 딱 맞기 시작할 겁니다. 클로렐라는 녹조류, 원생생물이고요. A, B와 셀룰로스가 돼서 식물의 조상이래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후렴구에 샤바 그게 아니라 핵한 판달말 뭐 이렇게 해서 거기 들어가는 게 또 있어요. 원래 후렴구에. 왜냐면 걔네들이 다 녹조류니까요. 그것은 불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륜은 구당원이에요. 그래서 구당원에 가면 내 발음은 이제 요거를 다 같이 합창을 하거나 불륜 노래를 하거나 이렇게 하나 개사를 해서 다른 것도 다 외워주는 거를 이번에 한번 겨울에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애들이 안 오겠죠? 네. 아무튼 클로렐라를 썼는데 얘네가
원생이기 때문에 진핵이고 역록체가 있어요. 역록체가 있는 애를 어떻게 했냐면 암실에서 배양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클로렐라를 썼던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암실 배양일까요? 가진 것 다 소비하라. 즉 가지고 있는 녹말을 모두 소비하라. 또는 가지고 있는 포도당을 모두 소비해서 제로로부터 시작하자. 만들어진 것 없이 0에서부터 누가 만들어진지 보자라고 하는 것이 암실 배양의 목적이었어. 근데 만약에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암실 배양을 하면 녹조류는 죽어요. 당연히 굶어 죽지요. 빛을 주지 않으면 식물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암실 배양하면은 네,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암실 배양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했니? 자, C14을 줬다는 점이야. 이거 C14 CO2를 주고 and 빛을 주고 뭐 했느냐? 광합성을 유도했는데 광합성 시작한 거지. 그러면 이제부터 뭔가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 확인할 것은 뭘로 한다는 얘기야? 이걸로 하겠다는 얘기잖아. C14를 하겠다는 얘기니까 무슨 방법에 이게 자기방사법 또는 추적자법을 쓰겠다. 자기방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야.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도 그런 거죠. 자기방사법을 써가지고 이제 중간 산물이 뭔지를 찾아내겠다는 계산하에 이걸 했어요. 그 다음에 C 과정으로 갑니다. 위에다 쓸게요. C 과정에서는 얘를 일정 시간. 자, 여기 이제 영어 좀 하는 친구들아, 이 실험 얘기를 다 들은 후에 이 일정 시간이라는 말을 영어 단어로 무엇으로 바꾸면 가장 적절할지도 한번 생각해봐. 여기 네이티브 있나? 물어보고 싶었어. 이 일정 시간을 뭘로 써야 좋은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일정 시간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딱 어떤 정해진 그 시간의 개념이 아니야. 잘 봐. 일정 시간에 뭘 처리했다고? 끓는 에탄올 처리했는데 얘가 하는 역할은 고마셀이 고정. 여기서의 고정은 그러니까 이제는 무한도전에 광희가 고정이 되었다. 그 고정이 아니고 사극에서 보면 전하 고정하시옵소서 그것도 아니고 채널 고정 그건가? 얘는 물질 대사를 스탑한다는 얘기야. 물질 대사 스탑은 사실상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세포를 다 죽여서 거기까지만 해라. 그러니까 얘를 다 스탑하면 그때까지 만들어진 것만 보일 거다. 그 얘기죠.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D는 얘를 이제 소위 크로마토그래피를 다시 합니다. 앞에서도 본 적은 있었죠.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얘는 용해도 차이로 물질을 분리하는 것인데 단 이 경우에 이 켈빈의 실험에서는 워낙 물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2차로 크로마토그래피를 한 거예요. 여기서 2차는 이런 거예요. 1차 가고 난 다음에 2차 가잖아요, 보통. 요즘에 2차들 잘 안 가는 문화가 있긴 하지만, 식사하고 2차 술 먹으러 가고, 아니면 술을 먹은 다음에 2차를 노래방 가고 이런 거 2차로 한 거예요. 이때 평균적으로 하는 건데, 그거는 이따가 이제 바로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2차 크로마토그래피를 한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걸 보는 거지, 이거. 동위원소가 있는 거. 근데 이 동위원소라고 하는 건 자기방사법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거야? 방사선이 나오는 거야? 그것을 검출하기 위하여 X선 필름을 쓰거든. X선 필름을 쓰게 되면 방사성 동위원소가 검출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유식하게 감광이라는 말을 써요. 빛을 감지한다는 뜻인데 왜 빛이라고 표현하냐면 방사선이 나오는 자, 전자기파인 방사선이 나오는데 그거를 검출을 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F단계에서 만약 굳이 이거 다음에 뭐 하냐 그 성분들을 분석해서 어떤 물질인지 다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특정 시간마다 그것을 스탑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나타난 중간산물들을 일일이 다 찾아낸 이 켈빈의 이야기를 그림으로다가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하면 됩니다. 스탑 시킨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를 했을 때 2차로 한다고 그랬죠? 2차, 빵, 4 이렇게 종이를 넓게 써. 2차원 평면적으로 써가지고 여기다 시력 원점을 찍어. 종이에다가 시력 원점을 찍을 때 이 원점을 찍고 나면 당연히 그 다음에 할 일이 전개액을 밑에다가 깔 거야. 전개액 깔 때는 이렇게 깔아. 깔아. 자, 1차 전개액으로 그랬더니 빠라람빰 나왔다. 이거 올라갈 거 아니야? 전개액 쭉 타고 올라가면서 빰빠라 나왔다. 이제 나왔다. 근데 여기에는 이미 다양한 물질들이 혼합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분리를 해야만 했다는 거야. 켈빈이 1차를 해봤는데 그래가지고 물질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2차를 계획한 거예요. 근데 켈빈은 왜 3차를 하지 않았을까요? 3차를 왜 안 갔을까요? 할 수가 있나? 해볼래? 입체, 그 평면에다 놓고 만약에 평면에 이걸 이제 2차는 여기 1차하고 2차 한 건데 3차는 그럼 입체적으로 해야 되네? 지금도 3차 크로마토그래피는 없어요. 너네가 만들어봐. 오, 괜찮겠다. 아니,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3차원적으로 통으로 만들어서 하면 할 수 있는데, 복잡할 텐데. 그건 분리가 더 잘 되나? 이거 2차만 해도 어느 정도 다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 하냐면, 이렇게 돌려. 90도 반시계 방향으로다가 돌렸어. 그럼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빠라람. 빔이 되겠죠. 거기다가 2차 전개액을 담궈요. 2차 전개액이 여기서 특징 기억할 것은 절대로 같지 않은 거. 다른 전개액을 쓴다는 거야. 다른 거 써야 돼요. 다른 거 써서 하면은 전개액 쭉 하고 올라가겠죠. 그때 빠라람 빔빰 삐라라 나왔다고 치면은 지금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물질 가운데에서 동위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CO2로부터 유래된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X선 필름을 쓰는 것이죠. X선 필름에다 갖다 대, 빵, 대. 그러면 이 X선 필름이 동위원소가 있는 놈들만 감광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봤더니 잘 봐. 그 결과가 뾰롱하고 뾰롱이다. 이 뾰롱은 뭐냐면 여기 얘랑 얘 찍힌 것이다 라고 친다면 두 개의 물질이 찍혀서 나온 거야. 그럼 이 두 물질은 적어도 X선이 검출을 했으니까 방사능을 띄었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 물질을 A라고 치고 이걸 B라고 쳐보자. 문제는 뭐냐면 최초 산물이 누구냐를 찾느냐. 최초 산물이 누구냐를 찾아야 되는데 A와 B 중에 누구였을까요? 그랬더니 A겠네요. A니까 먼저 아닐까요? 이 그림만 보고 이건 내가 지금 알파벳을 그냥 쓴 거지. 둘 중에 누가 먼저인지를 알 수가 있느냐. 단 이 실험의 결과는 켈빈이 만약에 10초대에 스탑시켜서 한 결과였다고 가정했을 때 A와 B 중에 누가 최초의 산물일지를 이 그림만 가지고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절대로 추정할 수가 없어요. 크로마토그래피상에서 위로 올라간 물질이라는 것이 먼저 생겼다거나 밑에서 생긴 게 나중에 생겼다거나 하는 법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그냥 오로지 용해도 차이에 의해서 나중에 물질이 섞여 있을 때 누가 더 전개과 친하냐 안 친하냐의 차이지 물질의 생성 순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걸로는 알 수 없으니 그럼 어떻게 됐냐면 켈빈은 이 둘의 우선순위를 알아내기 위하여 실험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다. 다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노래 그럼 클로렐라는 높죠. 우리 주고 스탑할 때 그 시간을 짧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다시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몇 초 때 했냐면 2초 때 한 거예요. 2초 후에 했더니 안 나왔어. 물질이 안 나왔어. 그럼 무슨 얘기냐?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걸 보고 켈빈은 뭐 해야 돼? 못 해먹겠네. 안 해. 딱 두 번 하고 나 안 해. 이거는 마치 생투 1단원에 세포 소기관 보더니 이거 못 해먹겠네.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나 안 해.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거 2초 후에 만약 이렇게 나왔다면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켈빈이 어떻게 했냐? 이거를 3초 후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사 두 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막 투덜대며 진짜로 못 해먹었다. 3세번 3세판이다 끝났다. 난 안 한다가 아니라 다시 한 거죠. 어떻게 해야 돼? 2.5. 2.5.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만 나왔다. 그럼 그거를 실제 이건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그냥 한 얘기지. 뭐 10초, 2초, 2.5초가 정답은 아니야. 원래 2초면 다 나와. 2초면 충분히 나와. 근데 여기서 A를 분석한 거야. 분석학적으로 분석해봤더니 그 물질이 무엇이 판명됐냐면 3PG였다는 게 판명이 되었다. 3PG는 다른 말로 PGA라고 그래요. 어서 많이 들어봤죠? 프로골프 어소시에이션이요. 예, 그거예요. 노. 네, 설마 그거 했어. 포스포글리세릭 애시드로서 인글리세르산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용어를 다 알아야 돼요. 3PG, PGA, 인글리세르산. 3PG, PGA, 인글리세르산. 이게 왜 PGA냐에 대해서는 포스포글리세릭 애시드 할 때 포스페이트가 인산이고 글리세릭 할 때 글리세르의 뜻이고 애시드가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화학에 가장 편한 건 PGA예요. 3PG는 뭘 뜻하면 PG가 같죠? PG. PG는 같은데 애시드 빼고 앞에다 3를 붙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3개인가요? 3PG인가요? 아니. 잉글리시에서 하나인데 이게 인산이 붙어있는 탄소 넘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PG, 3PG는 썩 좋은 표기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어. 왜냐하면 3PG가 만약에 6분자가 있다 그러면 앞에다가 6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63PG죠. 63PG 등장이고 63PG는 뭐냐? 헷갈린다면 이걸 쓰는 게 나을까요? 둘 다 쓰기 때문에 다 알아두시고 이게 뭐야? 최초 산물이야. 되겠어?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 돼? 빨리 텔레비전을 하고 다 가셔야 될 것 같아.